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숨길 권리와 보여줄 용기 중에서 말이에요. 이어도의 교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주변 사람들과 꼭 나눠주세요. 투명성과 연대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이어도는 오늘도 그곳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요. 새벽 3시 42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 함대가 대치 상황을 유지한 채 다음 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해저 케이블 절단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기지 전체가 순식간에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죠. 주전력이 차단된 순간 비상 발전기가 우르릉거리며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손전등 불빛만이 관측실을 어스름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기지장 이도현이 급히 상황판을 확인하며 숫자들을 읽어내렸어요. 디젤 연료 48시간분, 담수 저장량 2.8톤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구원 7명이 나눠 써야 할 양이었죠.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을 계산해보니 133리터가 고작이었어요. 마실 물, 씻을 물, 조리용 물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정전으로 인해 해수 담수화 장치도 멈춰섰습니다. 냉장고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보관 중이던 식료품들이 하나둘 상하기 시작할 게 뻔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비상 조명 아래서 연구원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막내 연구원 김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보고했어요. 외부 통신망 완전 두절, 위성 인터넷망 간신히 연결 상태입니다. 배터리 지속시간 4시간 37분. 숫자들이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48시간 후면 발전기가 멈출 것이고 3일 후면 물이 떨어질 것이었죠. 그리고 4시간 후면 외부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질 예정이었어요. 해상 기상관측사 박지혜가 기상 데이터를 확인하며 더욱 암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태풍 14호가 북상 중입니다. 48시간 후 이어도 근해 통과 예정이에요.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설상가상이었죠. 태풍까지 몰려온다면 구조작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었어요. 파고 7m, 풍속 초속 35m의 태풍 속에서는 헬기 구조도 불가능했습니다. 중국 함대는 우리를 완전히 포위한 채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함정들이 기지 주변을 천천히 선회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거대한 함포들이 우리를 겨누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죠. 남은 디젤 47시간 52분, 담수 2.8톤 이도현 기지장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공포는 숫자로도 측정되는군요. 그의 말에 연구원들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덴마크에서 온 저에게 이런 극한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북해에서의 연구 경험은 있었지만 이렇게 정치적 갈등에 휘말린 적은 없었어요. 비상 발전기의 진동이 기지 전체를 미세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진동이 우리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죠. 연료 게이지의 바늘이 시간마다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보며 우리 모두는 시간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중국 함정들의 조명이 바다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립되어 있다는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17척의 함정들이 우리를 둘러싼 채 서서히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구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두가 기지장을 바라봤지만 그 역시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어요. 48시간이라는 시간, 그리고 태풍이라는 변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15분 이도현 기지장이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그의 선언에 연구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 역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보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전부 드러내겠다는 것이었거든요. 덴마크 해양안보 정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상이었어요. 위성 인터넷을 통해 4K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합니다. 이도현이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김태준이 서둘러 방송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배터리 잔량 3시간 42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위성 통신만큼은 아직 살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손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며 중국 함대가 선명히 보이도록 설정했죠. 송출 시작합니다. 김태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처음에는 시청자가 겨우 1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링크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1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기상정보, 해상 상태, 그리고 우리의 생존 자원 현황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현재 디젤 연료 46시간 23분, 담수 2.8톤, 중국 함정 17척 포위 상태입니다. 댓글창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힘내라, 정의는 승리한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들이 물밀듯이 올라왔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죠.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새벽 5시 시청자 수가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CNN, BBC, NHK, 모든 글로벌 미디어가 이어도 상황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감추면 전쟁, 공개하면 증거 선택은 0분 1초마다 쌓입니다. 이도현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요. 위기를 숨기는 대신 세계에 공개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새벽 6시 시청자 수가 5천만 명을 돌파했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 작은 기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런던의 시민들이 아침 식사를 하며 도쿄의 학생들이 등교 전에 우리의 생방송을 보고 있었죠. 중국 함정들도 이 상황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함정 승조원들이 갑판에서 우리 기지를 바라보는 모습이 고해상도 카메라에 선명하게 잡혔어요. 그들 역시 자신들의 모든 행동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시청자 수 6,200만 명 돌파. 김태준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댓글창에는 각국 정부 관계자들로 보이는 계정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미국 해양경비대, 유럽연합 해양안보위원회. 공식 채널들이 하나둘 관심을 표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제야 이도현 기지장의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무력으로는 중국 함대를 상대할 수 없지만 전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킴으로써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것이었어요. 투명성이 최고의 방어막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94개국에서 동시 시청 중입니다. 박지혜가 분석 데이터를 읽어 올렸어요. 아프리카, 남미, 유럽 모든 대륙에서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잔량은 이 시간 18분으로 줄어들었지만 세계의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었어요. 숫자가 우리의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7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 함대의 선두함이 갑자기 엔진 출력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속력이 15노트에서 25노트, 35노트로 급상승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5,000톤급 구축함의 거대한 선체가 물을 가르며 우리 기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죠. 속력 42노트로 가속 중입니다. 김태준이 긴급하게 외쳤어요. 저는 손에 쥔 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42노트면 시속 78km에 해당하는 속력이었어요. 5,000톤이 넘는 강철 덩어리가 그 속력로 돌진한다면 우리 기지는 한순간에 박살날 것이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들도 위험을 감지했어요. 댓글창에 위험하다, 피하라는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시청자 수는 7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지만 모두가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구축함의 그림자가 기지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함포와 레이더 안테나들이 우리를 내려다보며 압박감을 가했어요. 파도가 기지를 강하게 때리며 건물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서윤 함장의 해경 고속정이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켰어요. 40노트 속력으로 중국 구축함과 우리 기지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22m 길이의 작은 고속정이 130m. 구축함 앞을 가로막는 모습이 마치 개미가 코끼리를 막아서는 것 같았어요. 경고합니다. 국제해양법 제18조에 따라 무해통항권을 행사 중입니다. 즉시 속력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한서윤 함장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어요. 5,000톤 구축함이 눈앞으로 돌진해오는 상황에서도 정확한 국제법 조항을 인용하며 상대방을 제지하고 있었습니다. 속력 42에서 35로 감속, 가속시간 3초, 충돌까지 거리 15m.
레이더 조작사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했어요. 10m, 7m, 5m. 거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전 세계 8천만 명이 같은 심정으로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중국 구축함이 급히 후진을 걸었습니다. 거대한 함선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급정거했어요. 한서윤 함장의 고속정과 중국 구축함 사이의 거리는 정확히 10m였습니다. 간격 10m 유지 중입니다. 수치는 공포보다 정확합니다. 한서윤 함장의 차분한 보고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순간에도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그 냉정함이 놀라웠거든요. 라이브 채팅창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미쳤다. 어떻게 가능한 거야? 한국 해경 최고라는 메시지들이 초당 수백 개씩 올라왔어요. 번역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언어의 감탄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도영 기지장이 상황을 정리했어요. 충돌 위기 1차 해결. 하지만 중국 함대는 여전히 포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구축함은 10m 거리에서 멈춰섰지만 나머지 16척의 함정들은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마치 늑대떼가 먹잇감을 포위한 것처럼 서서히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잔량은 1시간 42분으로 줄어들었어요. 디젤 연료는 44시간분이 남아있었지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현재 시청자 수 8,400만 명. 김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10m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는 한국 해경. 고속정과 중국 구축함의 모습이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윗이 돌팔매가 아닌 용기와 원칙으로 골리앗을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 23분 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덴마크 해양안보 자문관으로서 쌓아온 국제 네트워크를 동원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더 이상 방관자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용기와 투명성에 감동받았거든요. 제 위성폰을 꺼내 긴급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엔 해양법위원회 사무총장 요한 베르크만이었어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동기였죠. 요한 마리암입니다. 지금 이어도에서 긴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리암? 지금 새벽 5시인데. 그의 목소리가 잠에서 깬 듯 흐릿했어요. 라이브로 8천만 명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엔 차원의 개입이 필요해요. 요한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지금 확인해보겠다. 두 번째는 일본 기상청 국제협력과장 사토 유키에였어요. 작년 북태평양 기상회의에서 만난 인연이었습니다. 사토 상 이어도 기상 데이터가 중단되면 일본에도 직접적 피해가 갈 거예요.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실에 긴급보고 올라갔어요. 세 번째는 유럽연합 해양안보위원회 의장 에릭 라센이었습니다. 브뤼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죠. 에릭, 지금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일을 봤나요? 마리암, 네가 거기 있다고? 지금 이후 긴급회의가 소집되고 있어. 연락을 마치고 나니 30분이 지났어요. 배터리가 1시간 5분으로 줄어들었지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 6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 이어도 라이브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iOdio CRISIS LIV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었어요. 김태준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파리 샹젤리제, 도쿄 시부야에서도 동시 송출 중입니다. 시청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어요. 더 이상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각국 언론들이 특별 생방송을 시작했고 정부 대변인들이 긴급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새벽 6시 47분 두 번째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 소집을 결정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나왔어요. 요한 베르크만이 제대로 일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일본 정부가 이어도 기상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 개입을 요청했다는 발표도 나왔죠. 7개 언어로 동시 송출됩니다. 박지혜가 번역 시스템을 확인하며 보고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전 세계 주요 언어로 우리의 상황이 실시간 번역되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시청자 수는 1억 3천만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60분의 1이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댓글창에는 각국 정부 관계자들로 보이는 공식 계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UNMARITIM이 국제해양법 준수 촉구 JAPANGOV 기상 데이터 보호 지지 EUMARITIM이 평화적 해결 요구.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연락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제사회 전체를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하나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폭풍엔 국적이 없습니다. 이도현 기지장이 라이브 방송에서 말했어요. 지금 7개 언어로 동시 송출하는 이유는 태풍과 해일은 국경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문제라는 메시지였어요. 새벽 7시 15분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이어도를 지켜라라는 해시태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시민들까지도 우리를 응원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세계는 이제 직접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은밀하게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1억 3천만 명의 눈과 귀가 이어도를 향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47분 세상을 바꾼 무전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함정 철수 명령하달. 즉시 귀향하라. 중국 함대 사령부에서 온 최종 명령이었어요. 4시간 동안 계속된 국제적 압박과 내부 균열, 그리고 54만 7천 명이라는 숫자 앞에서 중국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3개월 전 편견으로 시작했던 제 여정을 떠올렸어요. 한국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와 지금의 제 모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제는 연대의 선언으로 끝났어요. 작은 플랫폼 하나가 수십만 생명을 지키고 전쟁을 멈췄습니다. 숫자가 무기가 되고 투명성이 방패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어도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인류의 안전을 위해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숨길 권리와 보여줄 용기 중에서 말이에요. 이어도의 교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주변 사람들과 꼭 나눠주세요. 투명성과 연대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이어도는 오늘도 그곳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요.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28시간에 걸친 대치가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의 얼굴에도 긴장이 풀리는 것이 보였죠. 함정들이 하나둘 이어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철의 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시청자들도 안도했는지 댓글창에 끝났다, 평화가 승리했다는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한 척의 함정이 멈춰섰습니다. 함정 번호 172번, 처음으로 명령 거부를 선언했던 그 배였어요. 다른 함정들은 모두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가고 있는데 172번만 홀로 이어도 앞바다에 남아있었습니다. 172번이 왜 안 가죠? 김태준이 의아해했어요. 갑자기 172번 함정에서 기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길고 웅장한 소리가 바다 전체를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확히 3번의 기적이 이어도를 향해 울렸습니다. 저건 뭡니까? 박지혜가 물었어요. 한서윤 함장이 무전으로 답했습니다. 군의 예절입니다. 경례죠.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중국 해군이 이어도를 향해 경례를 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적이 아닌 동지로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한 동료로서 말이에요. 이도현 기지장이 연구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두 갑판으로 나가세요. 답례를 해야 합니다. 연구원 7명이 모두 기지 갑판으로 나갔어요. 저도 함께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은 뜨거웠어요. 이도현 기지장이 먼저 손을 들어 경례했습니다. 연구원들이 하나둘 따라했어요. 저 역시 손을 들었습니다. 덴마크 출신인 제가 한국 기지에서 중국 함정에게 경례하는 믿기 힘든 순간이었죠. 172번 함정에서 다시 한번 기적이 울렸어요. 그리고 서서히 돌아서서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킨 채로 말이에요. 라이브 시청자 수는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댓글창에는 눈물 이모티콘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울고 있습니다. 김태준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후 12시 30분 한국 해경 헬기가 수평선 너머에서 나타났습니다. 28시간 만에 도착한 구조팀이었어요. 헬기 소음이 기지 상공을 울렸지만 그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구조대원이 첫 번째로 물었습니다. 데이터는 안전합니까? 막내 연구원 김태준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28시간 동안 단 1초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구조대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기상 데이터 송출이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태풍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실시간 기상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헬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이어도를 돌아봤어요. 작은 바위섬 위에 세워진 연구기지.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곳에서 54만 7천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면서 이어도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28시간 동안 겪은 일들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라이브 방송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김태준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도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태풍이 와도 위기가 와도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헬기 창문을 통해 내려다본 바다는 평온했어요. 28시간 전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전 세계가 알고 있었죠. 2억 명이 함께 목격한 기적. 작은 기지 하나가 거대한 함대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인간성이 무력과 위협을 이겨낸 순간이었습니다.